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파이 업데이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메인넷 마이그레이션 스캠 사이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테니까 지금부터 바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게스키리. 야, 메인넷 마이그레이션 스캠 사이트. 자, 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 텔레그램 시크릿파이님 텔레그램 가시면은 캔니님 가시면 나와 있습니다. 내용들이 나와 있고 주요 내용들을 한번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픈 메인넷에 대해서 코어팀이 답변할 수 있는 질문이 하나만 있다면 무엇인가요? 의견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다. 거래소가 오픈 메인넷 이후에 가격을 결정하고 파일을 다른 알트코인으로 강등시키는 것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까요? 즉 높은 변동성, 거래소에서 도박을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합니다. 거래소가 오픈 메인넷 이후에 가격을 결정하고 파일을 다른 알트코인으로 강등시키는 것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까요? 즉 높은 변동성, 거래소에서 도박을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냐? 어려운 문제. 자, 오픈 메인넷 이전에 커뮤니티 거버넌스, 리눅스용 노드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자, 프로젝트의 목적을 고려할 때 오픈 메인넷이 필요한가요? 자, 그렇다면 코어팀의 생각 따라 왜 이럴까요? 프로젝트의 목적을 고려할 때 오픈 메인넷이 필요한가? 코어팀의 생각에 따라 왜냐? 라고 물어보니 오픈 메인넷에 대한 몇 가지 필수적이고 일반적인 질문 리스트를 찾고자 하는데 오픈 메인넷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냐? 라고 했더니 예, 지금은 어려운 시기이며 이제 어려운 질문을 할 때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오픈 메인넷이 우리 모두가 원하는 진정한 오픈 메인넷이 될까요? 아니면 진정한 오픈 메인넷이 미래로 더 밀려난 폐쇄형 메인넷 파트 2가 될까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이길 바랍니다. 자, 파이가 생존하고 번성하려면 반드시 그래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파이가 생존하고 번성하려면 반드시 그래야 된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자, 올드 개척자들로부터 받은 질문이 많이 있다. 아래에는 다양한 개척자들이 질문하고 작성한 많은 질문 목록이고 오픈 메인넷과 직접 연관되지 않았지만 프로젝트와 일부 사람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오픈 메인넷은 점진적으로 출시될 예정이고 타사 앱, 지갑 거래소 등이 파이 블록체인에 연결될 수 있을 때 얼마나 걸리냐라고 얘기를 했고 오픈 메인넷은 첫날부터 거래소 및 제3자가 파이 블록체인에 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오픈 메인넷을 의미하나요? 코어팀은 특히 파이 메인넷 블록체인에서 지갑 생성을 위한 API를 정확히 언제 출시할 예정인가요? 오픈 메인넷이 출시되는 즉시 개척자와 제3자가 코어팀의 통제 없이 원하는 대로 파이 메인넷 지갑을 생성할 수 있나요? 코어팀은 오픈 메인넷 동안 파이 유동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 파트너십과 협업을 이미 준비했나요? 코어팀은 노드를 어떻게 마이그레이션할 계획인가요? 해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보면은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 니콜라스는 2년 전에 지갑 Q&A에서 파이 네트워크가 퍼블릭 블록체인이 될 것이라고 다른 지갑으로 파일을 전송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을 했다. 핫월렛으로 전송할 수 있을까요? 오픈 메인넷이 다가오면서 대기열에 갇혀있는 사람들 언제쯤 할 예정이냐,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파이가 채굴이 되었나, 2021년 12월부터 기다리고 있었다. 탈중앙화 수준, 코어팀이 오픈 메인넷에서 지갑을 동결할 수 있냐, 0.01의 거래 수수료에 대한 계획은 무엇이고 궁극적으로 이를 줄이거나 늘릴 계획이 있나, KYC가 인증이 되면 KYC 데이터를 삭제할 계획이 있냐, 월드코인이 홍채 이미지를 삭제하는 과정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KYC 유예 기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다양한 질문들이 의외로 많이 나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고 또 2차 마이그레이션 추가 락업. 자, 보시면은 언제 출시되냐, 레퍼럴 보너스의 마이그레이션을 시작하고 메인넷으로의 추가 마이그레이션을 언제쯤 시작할 계획이냐. 포용성은 첫날부터 파이의 큰 측면이지만 안타깝게도 이렇게 사기꾼과 불법 구매자들은 이미 진짜 채굴자보다 훨씬 더 많은 파이를 획득했다. 그래서 코어팀의 계획이 무엇이냐, 토큰을 생성한 파이 앱들의 불이익을 주냐, 많은 사람들이 노드가 1에 멈추거나 따라잡기 느린 문제를 겪고 있다. 이 상황의 원인은 무엇이냐? 그리고 보시면 기술적 복잡성, 그리고 테스트 노드 반복, 슈퍼 노드 선택의 진행 상황, 그 다음에 수많은 개척자들이 피싱 링크에 비밀 구절 입력했을 때 이런 것들이죠. 굉장히 다양한 질문들이 있고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탈중앙화 거버넌스에 대한 계획은 무엇이냐, 오픈 메인넷 이전에도 관심 사안이냐, 그리고 찬물 속으로 밀어넣는 것이 아니냐.
실제 탈중앙화 파이 블록체인으로 오픈 메인넷에 진입할 의향이 여전히 있다는 거냐? 그건 확실하다. 제한된 메인넷인지 그리고 개척자들이 공식 가격으로 파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올해 정확히 몇 분기에 출시할 힌트가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있나?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정말 다양한 질문들이 있고 하나의 사이트가 있는데 이 사이트는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사기 사이트도 있죠. 자, 사기 사이트는 이렇게 파이 공식 사이트와 유사하게 해놓는다 해가지고 당연히 들어가면 보안 오류가 뜨는데 세부 정보에서 보면은 안전한 페이지가 있고 그 다음에 안전하지 않은 사이트를 방문하세요 라고 돼 있는데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동일하게 나와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여기 보시면 p2ptrading.com이라고 해서 파이에 링크가 나와 있는데 파이오니어 마켓플레이스라고 돼 있습니다. KYC를 완료하고 모든 자산을 메이그레이션으로 이렇게 완료해라 돼 있는데 활성화라고 돼 있고 보면은 완전 똑같이 해놨네요. 거의 비슷하게 해놨고 뭐 채팅, 지갑. 자, 지갑 누르면 자, 이렇게 단어를 입력하게끔 나와요. 하지만 지갑을 눌렀을 때는 보통 구글 플레이로 넘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임시 KYC 다중 영상 검사에서 라이브니스 이슈해서 돼 있습니다. 모더분들은 다음과 같이 안내 중이다 라고 돼 있고 영상 촬영을 하라는 안내를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영상 검사에 임해 주시길 바란다. 일부 유저들에 한해 영상 검사를 2번 이상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에 다시 한번 촬영에 임해 주시기 바란다. KYC 과정에서 뭔가 잘못되었습니다라는 새로운 보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영향을 받은 아래 개척자들은 아래 KYC 지원 양식으로 안내해라 해서 주소가 나와 있고요. 실제로 가보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KYC 대상이 아니다 해서 이건 뭐 소명서 비슷하게 소명서는 아니고 이렇게 뭔가 문제가 있던 부분에 대해서 제출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굳이 이 부분을 사용할 일은 거의 없겠죠. 의외로 보면은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질문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 보면은 어려운 문제다부터 해가지고 다음 내용 보면은 올드 개척자들, 오래된 개척자들로부터 질문이 많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메인넷과 직접 연관되는 건 아니지만 일부 사람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에는 이렇게 중요한 질문들이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결국 거의 대부분 기다려야 된다라는 이런 내용으로밖에 답변이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기다리다 보면은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좀 믿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메인넷 언제 되냐? 2024년 올해 안에 되겠죠. 근데 그 외에 만약에 다음으로 넘어간다. 사실 신뢰도 떨어질 거고 마이그레이션 언제 되냐? 올해 안에 되겠죠. 근데 또 안 된다? 그럼 신뢰도 떨어지겠죠. 스캠 사이트 막아야 됩니다. 동결해야 됩니다. 저런 사이트들 때문에 문제가 많고 피해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 정도가 끝이에요. 그냥 딴 거 뭐 언제 될까요? 뭐 할까요? 그건 뭐 인플루언서가 알면 대박이게. 그런 걸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파이코인이 얼마 될 거냐? 거의 우문이 우문. 우문의 현답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격은 시장이 결정하는 거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다. 결국엔 이런 결론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파이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열심히 뭔가 채굴을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파이코인이 과연 어떤 식으로 어떻게 변화할까? 이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측하고 만약 그 예측을 긍정적으로 했다면 그걸 행복회로라고 해석을 할 것이고 부정적으로 본다면 그걸 파이를 깐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현상이 자연스럽게 공존이 되어야 우리의 시장이 계속해서 돌아가고 결국에는 현실 부정했던 사람마저도 구매를 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우리가 비트코인을 봐보면 아시겠지만 09년도에 시작을 해서 그게 얼마일지 모르니까 피자를 시켜 먹은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것도 50개나 잃고 말이죠. 이런 것들을 쭉 생각해 볼 때는 결론적으로는 파이코인이 계속해서 뭔가 발전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우리는 이에 따라서 파이코인을 계속 응원하고 지지하다 보면 좋은 소식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5년 지난 프로젝트입니다. 앞으로 여기서 더 많은 시간, 많은 기간이 지나야 이제 본격적인 파이의 움직임을 볼 수 있을 텐데 그때까지의 시간은 아직 멀고도 험한 길이지 않나 그런 여정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파이코인은 어떠신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리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